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울산을 찾아 수소도시 육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일찍부터 윤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만큼 내년 선거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국민의힘 경선 투표에서 47.85%의 지지를 받아 2위 홍준표 후보를 6.35%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10% 이상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윤 후보가 10만 표 이상 차이를 벌리며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윤 후보는 젊은 세대의 당 지지와 현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정권 교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빙의 경선을 벌인 만큼 탈락 후보와의 합치도 강조했습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말 울산을 처음 방문해 동남권이 추진하고 있는 구의경 메가시티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를 꿈꾸고 있는 울산의 도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운송 수단을 연료를 지금 이제 수소화해가지고 울산이 선도적인 아주 세계적인 이런 수소도시로 탈바꿈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울산 지역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거쳤지만 국민의힘 울산시당에는 큰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부터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시당의 민심이 윤 후보 쪽으로 쏠린 덕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서 울산 국민의힘은 큰 분열 없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동현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송철호 시장이 수송용 요소수 생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0만 8천 톤을 생산하는 등 전국 유통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해 요소수 생산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적인 지원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동구가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재연장 신청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앙고용정책심의회는 최근 기존 2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었던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시를 특별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고용위기지역에 처음 지정돼 내년 재연장 자격이 없었던 동구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정부를 상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주군 들꽃학습원에서 울주 범서에서 경주 외동간 국도건설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송철호 시장은 제5차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해오름 동맹도시 교류 확대는 물론 외곽 이동과 도심 접근, 편의 제공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 범서에서 경주 외동간 확장 공사는 6.43km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89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태화강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살기 포착됐습니다. 울산시는 제보를 받고 지난 7월부터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2개체의 살기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체는 왼쪽 앞발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상훈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장은 들고양이와 영역 다툼을 했거나 날카로운 물질, 쥐덫 등으로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들고양이 개체 서식 실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연에서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실증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 포크와 비닐봉투 등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음료를 직접 만들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송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얼마 전 큰 파장이 일었던 울산판 도가니 사건 이후 전수조사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울산이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의 대표가 학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울산시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해당 시설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치는 의회에서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때 추가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까?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지만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장기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취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성폭력 전수조사를 모든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해 진행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곳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른 시설은 왜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사안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를 이 지금 문제 발생한 사건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심히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감에서는 탄소 중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5년간 작은 그 실패라고 하면 됩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배출량 규제가 이와 함께 불경 1시간 생활권 조성으로 인해 울산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접경 지역을 육성해서 타 지역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남구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속 공무원 6명과 민간단체 소속 환경모니터 요원 4명으로 합동점검반 2개 팀을 편성했으며 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방문해 대기와 폐수, 악취, 폐기물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지만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곳이 적발됐습니다. 북구청이 지역 내 어린이집 21곳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시설 개방으로 학부모가 아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북구 어린이집 가운데 46%인 90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어떤 양형 이유의 저자 박주영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사람에 대한 기록과 생각,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책 법정의 얼굴들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박주영 부장판사가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맡았던 주요 사건들과 특별한 사연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판사의 고뇌는 물론 아동학대와 자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저자가 판결문에서 양형 이후에 많은 정성을 쏟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들에게 선고를 하며 책과 사비를 건넨 일로 화제가 됐던 박 판사는 좋은 재판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법원 사랑나눔 봉사단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우진 울산지법 원장과 이형석, 진현지 부장판사 등 울산법원 사랑나눔 봉사단은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혜진원과 울산양육원, 울산 참사랑의 집 등 3곳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소정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최성득 교수가 2021년 두산연강 환경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산연강 환경학술상은 국내 환경학술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으로 최성득 교수는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을 위한 할로겐화 유기오염 물질 모니터링과 고해상도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 교수팀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아닌 오염 물질의 성분과 위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미세먼지 위해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1월 들어 울산은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명 수준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률도 1%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에만 1,000명 넘게 확진됐고 9월까지도 확산세가 이어졌지만 10월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더니 11월 들어서는 4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면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10대 감염입니다. 전국적으로 10대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울산도 전체 확진자의 연령을 보면 10대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의 한 성교원 관련 확진자도 대부분이 10대 이하입니다. 반면 10대들의 백신 접종은 더딘 수준입니다. 4일 현재 울산의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0.5%, 100명당 1명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영업 시간도 풀려버리고 유초중 고등학교가 이제 등교 수업 해버리고 또 접종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울산시는 전면 등교와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 겹치면서 10대들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1호 중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16일 동천체육관에 설치된 중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어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소한 중구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첫 접종을 시작해 지금까지 6만 4천여 건의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하며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중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들의 울산 지역 건축물 거래량은 135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을 2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2,508건에서 올해 16,405건으로 31.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울산은 68건에서 135건으로 9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510억 원 증가한 9,83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3,06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가량을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1,098억 원으로 11.52%, 문화와 관광 분야 예산이 979억 원으로 10.27%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일자리 회복을 위한 예산에 3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25일까지 간절곶 공원에서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 울주군은 관광 명소인 간절곶에서 일명 마모 투어에 참가할 경우 감성 자전거와 트레일러, 피크닉 용품 세트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자전거와 트레일러는 2시간, 피크닉 용품은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도로 124개 노선, 575km 구간에 대해 제설 차량과 염화칼슘 등 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 전담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시설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